반갑습니다. 안하고 학생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하고 수학 1 시험 문제 분석이랑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킬러 문제들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출제 분석을 한번 봅시다.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죠? 23문제가 나왔죠. 23문제 중에 객관식 23문제, 서술형이 없었어요. 와, 여러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배점은 당연히 객관식 100점. 자, 출제 영역별 비율을 보면 교과서에서 5문제, 쉬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학교 학습지 8문제, 학교 학습지 8문제. 여러분이 학습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8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모의고사 0문제라고 돼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받은 수능기출 문제에 모의고사 비슷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학교 학습지로 이제 이관을 해서 넣었고요.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비슷한 유형이 8문제, 그리고 외부 교재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3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세부 문항별 분석, 단원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8문제, 삼각함수 7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23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제 골고루 나왔죠. 난이도를 보면은 좀 하나 중하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여러 번 풀어봤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죠. 그리고 너무 쉽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2문제가 이제 2문제가 있었고요. 이거 뒤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최종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시중 교재에서 많이 수록된 유형들, 여러분이 이제 서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집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배부해 주셨던 중단원 연습 문제들,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들 잘 풀었으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건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이 없었죠. 다행이죠.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했으면 뒤에서 문제를 좀 오랫동안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간고사 이번 난이도가 굉장히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평이했으므로 남은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 안하고 시험 문제가 그리고 조금 정직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이거 나온다, 이거 공부해라 하면 그것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출제가 된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들 실수 없이 시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시험 교재, 시험 문제와 학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중간고사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인데, 자, MNS 직전 대비에도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죠. 이 문제 잘 풀었으면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은 20번 기출 문제인데요. 그림이 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삼각함수의 내부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이제 직전 대비 때 우리가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문제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2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게 21번 문제였는데요. 21번 좀 그림이 흐리지만,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지수함수 2개, 로그함수 2개가 그려져 있고 y는 7분의 5x라는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1차 함수 위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p라는 점에서 x축의 수선 내리고 y축의 수선을 내려서 4개의 함수와의 교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하자. 이 교점을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답답형 문제에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P라는 점을 우리가 미지수로 더해야겠죠? P라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둘까요? 7분의 5x이기 때문에 7m, 5m으로 두면 되겠죠? 7m, 5m.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가 7m이고 여기가 5m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A, B, C, D의 모든 좌표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A부터 구해볼까요? A는 5m이 y좌표인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그래서 밑이 2이기 때문에 로그 2의 5m, 5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B는 밑이 3이기 때문에 로그 3의 5m이 되겠죠. 그리고 5m이다. 그리고 C는 어떻게 되죠? C는 7m을 로그 함수에 넣으면 되겠죠. 7m, 로그 2의 7m. 그리고 D는 마지막으로 똑같이 7m, 밑이 3이기 때문에 로그 3의 7m이더라. 이렇게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두 이제 A, B, C, D에 대한 추론 문제인데요. 자, 누가 A, B, C, D일까요?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럼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에 자, A 빼기 C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C를 빼면은 밑이 같은 지수끼리 로그끼리 뺄셈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겠죠. 로그 2의 7분의 5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B에서 D를 빼면은 밑이 3으로 갔기 때문에 얘도 진수끼리 나누기를 해서 로그 3의 7분의 5다. 얘가 1이 되려면은 분자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분자 분모의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다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할까요? A와 D를 한번 곱해볼까요? A, D의 곱은 로그 2의 5m 곱하기 로그 어떻게 되죠? 3의 7m. 자, 얘는 BD의 곱, BC의 곱 로그 3의 5m 곱하기 로그 2의 7m이 되는가? 자,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알고 있죠? 밑변환 공식을 해서 상용 로그를 밑으로 하는 로그식으로 바꿔봅시다. 5m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7m.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똑같이 상용 로그를 밑으로 하면 5m 곱하기 로그 2의 로그 7m이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좌우가 어떻죠? 로그 2, 로그 2, 로그 3, 로그 3, 로그 5m, 로그 5m, 로그 7m, 로그 7m. 자, 다 똑같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니은이었고요. 자, 디귿. B 더하기 D는 어떻게 되죠? B 더하기 D는 얘랑 더하면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 3의 35 m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A 더하기 C는요. 얘랑 더해주면 로그 2의 35 m제곱이다. 자, 이 친구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은 분자 분모 순서를 바꿔주는 대신에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로그 35 m제곱의 3 로그 35 m제곱의 2 이렇게 돼서 자, 이거 거꾸로 썼죠, 선생님이. 밑변환 공식을 쓰면은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그 2의 3과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A, B, C, D의 각각 좌표를 M에 대한 식으로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로그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23번.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을 텐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gn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g1은 f 2분의 1과 같다. 그렇죠? 그 다음 나 보기를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gn은 fn제곱의 2분의 1이다. fn제곱이 뭐죠? 합성을 했구나. f를 n번 합성한 함수를 fn제곱의 2분의 1로 하자.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기억! 자연수 n에 대해서 g에 n 플러스 1을 넣은 시계값은 2분의 1의 gn제곱과 같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나 조건에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gn 플러스 1은 f의 n 플러스 1의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단 정의에 의해서 fn 플러스 1은 누구랑 같다? f 합성 fn제곱의 2분의 1과 같다. 자, 근데 fn번 합성한 함수의 2분의 1을 넣은 거는 g의 n과 같다라고 나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f의 gn과 같다. 즉 f의 gn을 넣은 거는 여기에다가 gn을 넣은 거와 같으니까 얘는 2분의 1의 gn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다. 자, 니은 디귿이 중요한데요. 니은 디귿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고 니은은 G1, G2, G3의 대소관계, 디귿은 G1부터 G10까지 모든 숫자의 대소관계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니은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G1은 F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G1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고 G2는 2분의 1의 G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기억 맞기 때문에. G3는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G2랑 같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부 다 2분의 1의 지수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과 2분의 1과 G1과 G2의 대소관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2분의 1은 2분의 1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G1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고요. G2는 2분의 1의 G1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지수까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비교하면 되냐면 요것들의 대소를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해 봅시다. 1과 2분의 1과 G1, 즉 G1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겠죠?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1과 2분의 1과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은 이 친구는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분의 1이겠죠? 루트 2분의 1. 자, 누가 제일 클까요? 1이 제일 크겠죠? 1이 제일 크고 제일 큰 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제일 큰 게 동그라미.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중에서 루트 2분의 1이 중간 거죠. 그리고 제일 작은 걸 네모라고 해봅시다. 2분의 1이 제일 작다. 제일 크고 중간 작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그대로 2분의 1의 지수로 올라간다면 2분의 1은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제일 큰 놈이 제일 작아지고 가운데 놈은 그대로. 그죠? 그리고 제일 작았던 친구는 제일 커지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또 2분의 1의 지수로 올려주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제일 작았던 2분의 1의 1제곱이 올라간 얘가
제일 커지게 된단 말이죠. 얘 제일 커지고 중간에 있던 이 친구는 세모, 중간 거. 잘못했네요. 자, 얘가 세모죠. 2분의 1 G1제곱이었던 이 친구가 세모, 그리고 G2가 가장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G1이 제일 큰 건 맞지만 G1, 그 다음 G3, 그 다음 G2가 제일 작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G1, G3, G2 순서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니은은 땡. 니은은 땡이에요. 자, 이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디귿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G라는 집합은 G1부터 G10까지의 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G1과 G3와 G2의 대소관계를 알았죠? 자, 이거를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수직선 위에. 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2분의 1이랑 G1, 2분의 1의 1제곱과 2분의 1의 2분의 1제곱, 즉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비교하면 아까 루트 2분의 1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은, 즉 G1은 2분의 1보다 큰 쪽에 찍히겠고, 그리고 G1보다 어떻게 되죠? G2가 더 작다. G2가 더 작다. 그리고 G1과 G2 사이에 G3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부등식의 결과를 다시 2분의 1의 지수로 올려주면, 즉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부등호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n값이 하나씩 늘어나서 자, 이런 부등식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G4라는 놈은 G2와 G3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G4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G3, G5, G4의 대소관계는 G5는 G3과 G4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함수 값들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수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G7, G9가 이렇게 순서대로 찍히겠고, 그 다음 G10, 그 다음 G8이 이렇게 찍히겠죠. G6도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원소를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은 제일 작은 게 누구다? 제일 작은 게 G2다. 그 다음 G4, 그 다음 G6, 그 다음 G8, 그 다음 G10. 다섯 번째 있는 원소는 G6이 아니고 G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조금 시중에서 많이 풀어보지 못하는 유형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꼭 시험 끝났다고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어딘가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두면서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시험 문제 분석과 같이 한번 킬러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자, 시험 문제가 좀 쉬웠던 만큼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좋은 등급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